최근 전통시장에 불고 있는 뜨끈뜨끈한 화제의 이야기들. 대형 공룡에 맞서 싸운다. 슈퍼마켓 진출 논란. 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전통시장 카드 수수료의 진실은? 전통시장 살리는 희망이 되다. 희망 근로상품권. 2009년 전통시장의 핫 이슈들 와글와글 시장이 좋아가 살펴봅니다. 전통시장 살아가시는 시청자 여러분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와글와글 시장이 좋아에서는 좀 더 특별한 시간 스페셜 타임을 마련을 했죠. 네, 우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들을 모아서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께 찬찬히 소개해드리는 시간,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자, 바로 옆에 분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말이죠. 이분만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이분은 항상 저희들 머리 아프게 하신 분들입니다. 전라북도 상인연 앞에 임승기 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어떤 문제, 어떤 고민거리를 갖고 오셨습니까? 정말로 큰 고민입니다. 뭡니까? 네. 요즘에 이 전통시장의 어려운 과정에 SSM 마트가 재래시장 주변에 침입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SSM. 들어보면 본 것 같은데 SES도 아니고 이게 SSM 뭡니까? 그게 이제 슈퍼 이런 마트하고 네. 대형 마트를 줄여가지고 기업형 이제 이런 대기업에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내나 큰 슈퍼를 줄인 거예요, 그게. 네. 이게 지금 전통시장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우리 전통시장의 모든 상품 판매하는 걸 거기에서 거의 다 파는 90%가요. 그럼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 어려운데 정말 더 어려워지죠, 이게. 우리 상권을 다 뺏기는 거예요. 최근 유통업계의 공룡으로 불리는 대형 할인마트들이 슈퍼마켓 사업에까지 진출했다. 전국에 있는 대형 할인마트는 모두 380여 곳으로 현재 포화 상태. 한계를 느낀 대형 할인마트가 이제는 소형 슈퍼마켓으로 눈을 돌려 동네 상권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이미 전국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은 500여 곳, 전주 지역에만 13곳에 이른다. 아파트 단지 앞에 생긴 기업형 슈퍼마켓. 개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연일 사람들로 넘쳐난다. 생긴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생긴 거 뭐가 좋은 것 같아요? 가까우니까 그냥 편리하죠. 가까우니까 사기가 편리하니까 좋죠. 멀리 안 가고. 솔직히 소시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저렴한 거니까 솔직히 그거는 조금 그러네요. 많은 소비자들이 기업형 슈퍼마켓을 찾는 상황. 대형 할인마트의 등장으로 한 차례 타격을 입은 전통시장은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의 판매 품목이 같기 때문에 SSM이 동네 상권까지 진출한다면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는 것이다. SSM은 양면성을 가진 유통업체입니다. SSM이 아무런 제한 없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게 되면은 소비자의 쇼핑 환경이 개선되고 편리성이 증대될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즉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소비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SSM은 이윤 추구를 위해서 그 규모라더니 품목이라더니 또는 업종을 확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의 모든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되면 심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야, 이거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 SSM이 그 주택가에 근접해서 이렇게 소비자들을 받고 있다는 거. 야, 이거 좀 심각해 보이는데 말이죠. 네네. 이 심각한 부분이 이제 전통시장도 이어지지 않을까요? 아, 지금 심각합니다.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통시장에 주변에 침입한답니다, 지금. 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우리 그 전주에 지금 서부시장에 침범을 했어요, 이게.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서부시장 그 가운데 지금 이미 좀 들어와 있다, 있다 이거죠? 예. 야, 전주 서부시장. 1년 전 이곳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생겼다. 정육 생선 코너까지 갖춘 슈퍼마켓. 바로 옆에 시장이 있지만 사람들은 시장이 아닌 기업형 슈퍼마켓을 찾는다. 여기 이제 들어오면 시원한 기는 있고 쉽게 말하면 깨끗하지 이제 야채랑. 근데 신선한 건 어쩌 야칠 때는 서부시장이 또 신선할 때도 있어. 근데
아무래도 더운 게 여기로 들어갔고 이런 게- 마트는 이제 한가운데서 다 몰아 쓸어갖고 사잖아. 라면 뭐 상추, 고추, 돼지고기 뭐 쉽게 말하면 뭐 생선 다 살 수 있고 또 애들 더우면 엄마 아이스크림은 바로 시원하게 줄 수 있고. 근데 시장은 신선한데 여기저기 있잖아. 고추 사러 돌아다니고 아이스크림 사러 돌아다니, 음료수 사러 돌아다니 하잖아. 근데 마트는 그렇죠. 우리 애기가 엄마 아이스크림 먹으면 너 내서 먹어. 엄마 빵 내서 먹어. 요구르트 우유 담아 막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몰아 쓸어서 하잖아. 소비자들의 선택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문제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주변 상권을 잠식해 간다는 데 있다. 상인들도 나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형 슈퍼마켓이 문을 연 후 서부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아, 슈퍼 생기고는 상인들이 아니 여기 주민들이고 모든 분들이 거기 가서 일단 없으면 없는 걸 찾으러 오지 거기서 사지요. 전부 다. 그러면 저기 중대형 슈퍼 생겨가지고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지금? 아, 물론이죠. 여기 뭐 상인들 놀아요 맨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서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여기는 대척이 안 돼요. 서로가 뭐 여기 영세 상인들이라 뭐 힘이 없어 한마디로. 대기업에서 전부 다 뺏어가 버리지. 우리는 뭐 먹고 살 것이 없어. 한마디로 그거예요. 이런 걱정은 비단 서부시장 상인들만의 얘기는 아니다. 최근 전주 아중리 지역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생긴 이후 모래내 시장 상인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7년째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은미 씨 부부. 요즘 SSM 진출 때문에 걱정이 많다. 여기 아중리에 네. 생겼는데 생기기 저도 전과 들었어요. 생기기 전과 네. 지금이 뭐 차이가 많이 있나요? 차이 있죠. 이번 휴가철에도 손님이 좀 많이 없었고, 네네. 그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떨어졌죠, 손님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네.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은 불편하고, 유모차 끌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재래시장 말고 마트로 시원하고 그러니까 좀 많이 가요. 그렇다면 지금은 다행히도 조금 떨어져 있는데 만약에 SSM이 요 재래시장 우리 모래시장 안에 딱 들어와 있다. 어떨 것 그러면 같습니까? 안 되죠. 큰일 나죠. 네. 장사하지 말고 문 닫으란 얘기지. 아이고. 그렇죠. 예. 그나마 그래도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모래내가 유명한데 네. 그 옆에 또 들어온다고 하면 아예 그냥 상인들은 장사하지 말고 그런 거니까 타격이 심하죠. SSM의 진출이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데 슈퍼마켓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자금이 수도권으로 유출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자금이 돌지 않습니다. 자금이 돌지 않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가 돼서 모든 자영업자, 모든 업종에 걸쳐서 침체가 유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역 경제가 자꾸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급기야 전주 전통시장 협의회와 시민단체, 각 중소상인 연합회들이 모여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 네트워크를 조직했다.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입 문제와 대형마트 심야 영업 방식을 조정하는 등 지역 상권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 전라북도도 사전 조정 협의회를 구성, 중소상인들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첫째는 저희가 이것을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조정 제도를 저희가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통 관련 법이 아직 미비돼서 SSM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정 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해서 대기업의 SSM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도록 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이런 데 조례를 좀 개정해서 오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대책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물류센터 이런 것을 지어줘서 이 슈퍼나 또는 이 자영업자들의 그 경쟁력을 높여주는 이런 시책을 중점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중소상인과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이런 대규모 점포들이 들어서면은 동네 그 지역 상권, 뭐 재래시장 같은 이런 지역 상권들이 크게 위협을 받죠. 특히
최근 들어서 슈퍼마켓, 이른바 SSM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서면은 그런 재래시장이나 지역 상권은 거의 붕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이런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적 미비를 보완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치권과 지역사회까지 나섰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 많은 우려 속에서도 기업형 슈퍼마켓은 앞으로 더 많이 들어설 예정이다. SSM이 이제 선진화된 그런 이제 유통이기 때문에 무작정 막을 수도 없고, 또 소비자 편의라든가 지역의 발전 문제 이런 걸 볼 때는 언제까지 무작정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가령 상생하는 방법이라면은 이제 뭐 일본과 같이 좀 품목을 서로 진출한 품목을 제한을 해둔다든가, 또는 이제 SSM의 경우 뭐 24시간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데 영업 시간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준다든가, 그리고 그 지역민들한테 SSM에서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좀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은 지역도 발전되고 소비자도 편해지고 기존의 상인들은 또 나름대로 그 틈새 시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앞서가는 서비스로 손님을 끌어모으는 기업형 슈퍼마켓과 공생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시장 상인들의 노력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SSM의 진출에 대비해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가지고 막는 것도 좋지만은 지역에 있는 영세한 소상공인들도 경영 마인드를 개선해가지고 자신들의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이 SSM 문제에 관해서 전라북도나 중소기업청에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말이죠. 이분들의 노력 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전통시장 내 상인 여러분들의 자생력, 경쟁력을 갖추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 지금 나름대로의 어떤 자구책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상품에다가 고객들한테 최상의 서비스, 다시 또 올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저희들 자구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업형 마트가 시장에 진출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하지만 여러모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니까요. 시민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SSM 진출 문제 외에 또 다른 고민거리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외에 또 뭐가 있냐면요. 지금 저희 문제가 이 카드 문제가 있어요. 카드 수수료가 지금 대형 마트에 비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인들이 카드를 갖고 손님이 오면은 좀 거부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법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전통시장, 우리 재래시장에 많이 내려서 해줘야만이 정말로 재래시장 상인들이 쉽게 고객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선 카드 쓰기가 어렵다는 게 소비자 대부분의 생각. 그런데 사실 시장 상인들이 카드 결제를 꺼리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바로 대형 할인마트보다 두세 배 비싼 카드 수수료 때문이라는데, 지금 어떤 가게죠, 이게? 생선 가게요. 생선 가게. 제 개인적으로 말이죠. 저 이미 장담을 하고 왔습니다. 생선 가게니까 카드를 받지 않겠지. 이런 장담. 그렇죠. 아유, 웬말이야 쉽죠. 저희는 카드를 많이 사용해요. 많이 해요, 저희 집. 그럼 카드 왜냐면 생선은 단가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카드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 같은 건 없나요? 수수료가 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하죠. 얼마인가요? 2.7% 정도? 그 정도. 네. 이거 되면은 이런 대형마트나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카드 수수료가 높은 편인데. 대형마트는 더 싸요? 그렇죠. 잘 대형마트는 1%에서 1.5% 정도 되는데. 그게 굉장히 높은 근데 거죠. 시장만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전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사실 이게 좀 카드수료 높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높다고 생각하죠. 2.7이면 엄청 크지. 그러니까. 솔직히 경기도 안 좋고 마진도 없는데 수수료로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서도 굳이 카드를 받는 이유가 그래도 뭐예요? 그걸 안 받으면 손님이 마트로 가버리니까. 그럼 만약에 일반 그 대형마트나 이런 거 비해서 좀 적당하게 맞춰지면 예. 행복하시겠죠? 그렇죠. 더 손님들이 부담 없이 저도 카드 받을 때 기분 좋고. 네. 예. 지금 비싸니까 좀 꺼리낄 때가 있지. 현재 대형 할인마트와 백화점은 1에서 1.5%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반면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에게는
2.5에서 3%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수수료가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평균 수수료만 따져봐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매출이 높고 기업에 힘이 있으면 오히려 신용카드 수수료가 저렴하고, 그렇지 않고 힘이 없는 우리 중소상인들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어떤 부익부 빈익빈 역차별적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대형마트나 큰 백화점 같은 경우는 기업에 힘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협상을 통해서 매우 낮은 수수료를 이렇게 부담하고 있고, 그럼 협상 능력이 없는 그 대다수의 우리 동네 상인, 중소자영업자들은 운명 겨자 먹기로 신용카드로 매출을 하기 위해서 그 높은 수수료를 지금 현재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카드사들은 숙박, 항공사 등 모두 45개 항목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하고 있는데 한 개 항목당 기여도에 따라 최고, 중간, 최저 3가지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상 고액 거래가 많은 가맹점의 기여 정도를 높이 평가한다는 것인데 소액 거래가 많은 영세 상인들은 기여도가 낮아 사실상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단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역차별적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금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법안으로 정비가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산정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공개 공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매우 불투명하게 그 신용카드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거든요. 투명하게 이런 것들이 공개되어야 장사하시는 우리 상인들이나 그다음에 직접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납득하면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2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사실 저 시장에 와서 카드를 꺼내면 상인 여러분들이 자꾸 민상을 치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실까 그랬는데 이제야 상인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렇지만 정용 씨, 요즘은 또 카드를 현금처럼 쓰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카드 결제를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회장님? 예. 그게 아주 있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 그 카드 결제를 해서 이 상품권, 요거 우리 재래시장 공동 상품권이거든요. 요걸 탁 쓸 수가 있어요. 이 상품권. 영원치가 많이 받죠. 사실 그 전통시장 다니면서 이 전통시장 상품권을 또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이. 저희가 이게 지금 5% DC를 5%!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00원짜리단 말이죠. 10,000원짜리 5% DC라면 얼마? 9,500원에 사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사서 또 여기 전통시장에 오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회장님, 이걸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이게 우리 그 전라북도 그 내에 있는 은행이 있어요. 우리 도은행, 우리 시은행, 여기서 어디나 다 가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행에 가면 네, 지역은행. 이걸도 사서 5% 저렴한 걸 사서 네. 전통시장에 와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렇군요. 좋다.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 최근에 또 희망글로 상품권이 나왔습니다. 이 희망글로 상품권은 지금 정부에서 이게 아마 재래시장 또 영세 상인들한테 큰 도움을 주는 상품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재래시장에서 대폭 환영을 하고 있어요. 희망글로 상품권. 야, 재래시장 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 희망글로 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고. 오, 좋네요. 카드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여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뭡니까? 우리 그 중소기업청에서 만든 거, 또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요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재래시장만 쓰는 건데, 우리나라 전체 쓰는 거 있어요. 온누리 상품권. 3가지나. 일단 전통시장 상품권, 그리고 희망글로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요 3가지만 가져오시면 어떤 상품권이든 우리 재래시장, 전통시장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아주 대환영입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오시면은 그 상품권 모두를 아주 환영받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은 모두 3가지. 5%의 할인 혜택이 있는 재래시장 상품권과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그리고 최근 발행되기 시작한 희망글로 상품권이 있다. 희망글로는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이나 실업자들의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일자리를 제공함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임금의 일부 30%를 상품권으로서 지급해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재래시장이나 골목 상권의 경기가 극도로 지금 취약해지고 있고 따라서 경제 전반이 갖다 성장하는데 굉장한 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완화하고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 큰 뜻이 담겨 있는 사업입니다. 자, 시청 여러분, 희망근로 상품권 우리 전통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희망근로 상품권이 지금 큰 도시에서는 상당히 전통시장에 보탬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전라북도 내에서도 이 희망근로 상품권이 재래시장에 많이 들어오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이 도와줘요. 그렇죠, 네. 그렇죠. 또 있죠. 네네. 온누리 상품권, 재래시장 상품권도 잊으시면 안 되고요. 선물하실 때 그렇죠. 상품권들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전통시장 상품권 몇 개 구매하셔서 그렇죠. 마음 담아서 선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통시장에 관련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말이죠. 일단 SSM 문제, 그리고 높은 카드 수수료, 상품권까지 이런 문제들을 사실 우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소비자, 즉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그 상인들도 똘똘 뭉쳐서 뭔가 지금 잘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가 돼서 전통시장 팍팍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전라북도 전통시장의 고객들이 와글와글해지는 것까지 와글와글 시장과는 계속됩니다. 와글와글! 시장이 좋아!